MZ세대가 그렇게 연끌을 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단 말이야? 아, 나 근데 뭐 어쩌란 소리야. MZ세대의 뜻과 어원, 제가 여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Millennials and Generation Z 이렇게 되어 있네요.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출생한 사람들도 밀레니얼, 저도 그렇게 따져보니까 밀레니얼 끄트머리 세대에 걸리는 것 같고,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들 엄청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 3년간 주택 연끌족 10명 중에 3명은 MZ세대 하우스푸어에 전락할 위기다 이렇게 돼 있고, 최근에 3년간 주택을 구매한 사람 10명 중에 3명이 MZ세대 1981년부터 2002년생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에 이어 집값도 하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연끌로 무리하게 주택 구매에 나선 2030 세대들의 대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40대 초반부터 2002년생이니까 이 엄청나게 범위가 넓죠. 거의 20년 세대인데 20대 중반에서 40대 초중반 이 정도 나이 세대가 맞습니다. 그놈의 MZ세대 부동산 연끌 이렇게 하우스푸어 등등 그만 좀 해라 제발, 이런 기사들 그만 좀 나와라. 오늘 제가 이런 주제를 타이틀을 달고 말씀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빚입니다. 빚. 대출 없이 여러분들 내 집 마련, 내 집을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이 MZ세대만 특별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나 뉴스에서 계속적으로 이 MZ세대들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베이비 부모 세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그 당시에도 빚을 다 받고 대출을 받고 다 집을 샀고, 그 당시에도 집값이 비쌌습니다. 대출 받지 않고 집을 사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집값이 그리고 쌌던 적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다. 금리 또한 예전에 지금보다 더 높았던 경우도 더 많습니다. 지금 이제 시중 대출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이것은 은행의 가상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은행을 압박해서 최근에 은행 각각별로 계속적으로 대출금리를 내리겠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빚 없이 집을 살 수 있었던 시기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날고 긴다는 그 금융 전문가분들 있죠. 그분들도 이렇게 급속도로 빠른 금리 인상을 예측 못했었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고 다 대응을 했겠습니까? 그 중에 그나마 고정금리를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그 기사에서 말씀드린 10명 중에 3명이 MZ세대인데 그 사람들이 집을 샀다. 보자. 그러니까 MZ세대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대가 1981년도부터 2002년 사이입니다. 거의 20년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20대 중반에서부터 제가 지금 속해 있는 40대 초반까지 MZ세대인데, 그럼 10명 중에 3명, 그러니까 33% 정도가 이 세대에서 집을 샀다 해서 하는 것이 뭐지 도대체 이게 뉴스거리가 되나? 보통 30대, 40대에서 집을 많이 사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내 집 마련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때 보통 집을 많이 삽니다. 이게 그냥 뉴스거리가 되나? 통계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누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사를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네. 저는 별로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부터 정말 중요한데요. MZ세대 집 살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워딩의 기사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무리한 대출, 연끌 또는 무지해서 부동산 전국 대세 상승장이었던 2020년도, 2021년도 와 돌격 앞으로 집 사러 가자, 너도 집 사자, 부동산으로 부자 되자, 그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집 사고 분양권 사고 전세 끼고 사고 조합원 물건 사고 참 생각이 없다. 이 나이 어린 이 MZ세대들 말이야, 이렇게 생각 없이 가서 집을 사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언론의 뉴스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막 자극적인 기사를 쓰고 2030 MZ세대 이렇게 막 연끌러들, 언론사들 정말 머리 좋죠. 저도 이제 유튜버지만 와 정말 이 헤드라인, 머리 기사, 자극적인 워딩 정말 잘 쓰는구나. 와 저도 한참 배워야 되겠다.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워딩인 거죠.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정의하고 가자.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신 분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내 집 마련에 있어가지고 지식이나 노하우가 또는 배움이 부족하다? 과연 그런가요? 나이와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이런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시대, 책이나 유튜브나 강의, 젊은 사람들 엄청나게 관심도 많고 배움에 대한 열정도 엄청 많고 웬만한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오히려 그 지식 레벨 자체가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해서 또 반대로 나이가 상대적으로 또 많으신 분들 중에서 부동산을 오히려 잘 모르거나 또 남들 따라해서 누굴 또 추천받아서 그냥 산 분들도 제가 유튜브 상담을 해보면 너무너무 많더라. 나이로
절대적으로 이것들을 저는 잣대로 해서 나이로 제가 나누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 물론 공부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집을 사거나 무리해서 투자한 몇몇 젊은 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분들의 그냥 사례를 2030 MZ세대의 통째로 딱 묶어가지고 일반에 오류를 하는 것은 전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영끌족들, MZ세대 다 죽었다, 망했다, 이런 대출 금리 봐라, 이제 빚 갚다 죽는다, 평생 일해서 너희들은 돈의 노예가 되거나 너희들은 은행의 노예가 돼버려라, 정말인가요 여러분들? 금리가 오르면 집 산 사람들,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사람들만 정말 힘들어가지고 정말 다 죽게 되나요? 신용대출 받은 사람들,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전세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 있죠. 금리가 사상 최대입니다. 그것으로도 이미 충분히 임차인들은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모두 다 불행한 시대입니다. 모두 다 고통, 고난, 은행은 근데 제어를 해야 되겠죠. 내가 집을 가지지 못하고 임차로 산다고 해서 집 가진 사람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언론이 나서서 이 싸움을 부추기고 사회 갈등을 만들고, 과연 이게 올바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이 대응을 해서 생존하는 영역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고 내가 살고 막 이런 치킨 게임이 아니고 다 같이 죽을 수도 있다. 집을 산 사람은 나름대로 집을 산 이유가 있겠죠. 또는 임차로 보유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각자 내가 더 경제적 이득이 이쪽에 있겠다라고 해서 그쪽을 선택한 것 뿐인 거죠. 모든 책임은 대신에 내 스스로 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무리를 해서 내가 집을 여러 채 사서 역전세를 막 여기저기 맞으신 분들은 파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매를 당해가지고 막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내 월급 관련돼서 더더더 초과를 해서 빚에 허덕이거나 대출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이자를 부담하지 못해서 그런 부동산을 헐값에 던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존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각자 다 다른 상황이다. 여기에 근데 언론들이 나서서 영끌족들 말이야, 이 MZ세대들 2030 그런 사람들만 빚에 허덕인다, 무리한 투자를 했다 하지만 아니죠. 말씀드렸죠. 40, 50, 60 이런 분들도 힘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투자를 한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고 주변에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히려 후자 쪽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같은 현상에서 대출 관련돼서 돈의 노예가 되라, 너희는 은행의 노예가 되라 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누군가는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라. 어떤 것이 여러분들 부자의 언어입니까? 부자들은 항상 어떻게 해왔었을까요? 지금 이제 고금리이기 때문에 무슨 대출을 받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대출 공부, 레버리지 공부를 하자는 얘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그것을, 그 일을 경험해본, 투자를 해본 그 사람들의 말과 조언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언론이나 기사, 뉴스, 자극적인 유튜버, 기자 그들 중에서 그것도 부동산 이 시장에 10년 이상 떠나지 않고 실전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며 희노애락을 모두 다 겪어본 사람들의 말이나 기사나 영상이나 의견인 건지 현상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키우자입니다. 지금 시기하고 조롱하고 웃음거리, 비웃음, 손가락질하고 걱정하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말들만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한 번쯤은 그 사람들에게 되물어 봅시다. 너는 혹시나 투자를 해봤냐? 너 혹시 하락장, 역전세장 겪어본 사람이냐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 집마련을 하기 위해서 퇴근 후에 있는 시간 다 쪼개놓고 김밥 먹으면서 현장을 돌아다니고, 새벽에 아이들이 깰까봐 조용히 컴퓨터를 키면서 이어폰 들으면서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이라도 단 한 번 너는 해봤느냐? 자극적인 워딩, 조회수를 뽑아서 오히려 광고 수익만을 노리는 그런 유튜버, 뉴스, 기자 같지 않은 그런 기자의 그런 끄적임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맞을까요? 과연 저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 저 사람들의 저 영상, 저 사람들이 저 글을 쓰는 의도가 무엇이지?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투자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상승, 무조건 하락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저 또한 많은 하락장을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 선배님들의 말씀은 항상 똑같더라. 절대로 이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버티자. 하락장을 견뎌내야 한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오는 것이다. 투자 시장에 살아남는 것, 바로 옆에 있는 이 사진과 같은 거죠. 특히 이제 경험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나이 어린 이 MZ세대 분들, 장기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이런 길을 겪어야 된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제가 꼭 겪고 싶었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투자를 했다면, 열심히 내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이런 결과 좋지 않다 해서 이 시장을 절대적으로 떠나지 말고 존버하고 버텨내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제발 좀 MZ세대 좀 가만히 좀 놔둡시다.
안 그래도 예전보다 대한민국 성장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자체 성장이 멈춘 시기, 앞으로는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할 그런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점점점 더 힘들어질 시기. 대학 나와서 예전처럼 대기업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죠. 계속적으로 막 대기업이 공채를 늘린다거나 이런 시기도 이제는 없습니다. 평생 고용이 보장되는 그런 기업도 점점점 없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 정말 회사 생활 열심히 하시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그런 좋고 멋진 선배분들이 회사에 많이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꼰대, 기득권, 절대 권력을 가진 40, 50, 60의 사람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물론 그 중에 2030 분들 중에서 조직이나 회사에 큰 도움도 안 되고 능력이나 자질도 없으면서 권리만 찾으려는 생각 없는 사람들도 물론 존재를 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2030 MZ세대 영끌족 생각도 없고 대책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절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되고 부동산 투자 또한 내 집 마련 또한 단기 투자가 아닌 먼 미래를 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내서 투자를 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이 현금 가치는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재테크 투자는 과연 잘못된 선택인지 또는 옳은 선택이었는지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을 때 누가 과연 웃을 수 있을지 그때 가서 판단해도 절대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폭락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아무도 관심도 없고 모두 다 이 시장을 떠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임장을 하시고 그런 사람들만이 인생 일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역사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그래 왔었습니다. 평생 살아도 좋을 그런 입지에 있는 위치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런 좋은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가 다시 한번 오고 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2030 MZ세대이던 또 4050, 60 세대이던 간에 그 기회를 여러분들 반드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극적인 언론 유튜버 영상을 보면서 낭비할 시간이 절대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마인드, 그 올바른 정신, 그 위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마지막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전생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고 생각하시나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